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9월 7일 목요일 우리 시장 오늘은 하락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이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양시장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해 장 후반에 낙폭을 크게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보험, 종이목재 업종에서 강세를 보이며 0.59% 약세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오늘 상승하는 종목 384개, 하락하는 종목이 1,149개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 강세를 보이며 1.26%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은 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에 로봇 관련주는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종목별 장세를 지속했는데요.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는 장,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지난주에 언급해 주신 HB 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해 주신 SPG, C랩도 오늘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잡으시고 종목을 고르시는지 그 비법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 비법 좀 얼른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HB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시장이 굉장히 약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고, 어제 또 말씀드렸었던 SPG라든지 C랩이 단기적으로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건 간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세 종목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 됩니다. 주도 섹터라는 것은 어쨌든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 섹터를 제가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주식 투자의 목적은 어쨌든 수익이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주도 섹터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간 자체를 길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많이 붙는 종목들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주도 섹터라는 것은 어쨌든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업종도 상관이 없고 테마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이면 되고 자금이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어떤 종목,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쪽을 우리가 선별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업종을 공략하거나 테마를 공략할 때 모두 이 거래 대금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직한 구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이슈를 분석하거나 기업의 성장성을 분석하거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매수를 해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수해주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라든지 몇몇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자금이 몰려들어오면서 좋은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 역시 모두 다 이 주도 섹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도 섹터를 선별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슈를 가지고 있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어쨌든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까지는 사실 뭐 지금 인터넷상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어떤 투자자는 수익이 나고 어떤 투자자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타점의 문제라는 거죠. 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HB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어제 전일 소개드렸었던 SPG라든지 C랩 같은 경우는 이 타점이 잘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8월 달부터 굉장히 테마성 종목들이 빠르게 선순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종목들 중에서도 좀 더 강한 종목들, 좀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할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로봇과 AI 쪽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은 섹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좀 더 강한 종목이 있고 약한 종목이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전반적으로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로봇주 중에서도 좀 더 강한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AI 쪽에서도 좀 더 강한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우리가 분석은 이미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 타점을 잡는 방법,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강력한 종목들을 일단 선별을 합니다. 그럼 이 종목군들 중에서 로봇이나 AI 관련주들이 잡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종목들을 아무거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신호포착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고수라인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체크를 하나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선 위로 신성 델타테크가 신호포착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검정색 선과 맞닿는 자리에서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고수라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매매 타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고 나서 매매를 하거나 어떤 기업이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도 이 타점이 나오지 않으면 매매 시점 자체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일일이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이 좀 더 강할 것인지 생각을 해봤지만, 최근에 이제 이 고수라인을 설정한 이후에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탄력적인 종목들을 선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타점이라는 것을 잡아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제가 소개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도 섹터 선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 방송 시간은 너무 짧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그리고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종목 리뷰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얼른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준비를 했죠. 사실 제가 이 SPG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방송 시간이 4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장이 마감되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SPG 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에 준비를 했고 오늘 장중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오면서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나서 오늘 1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19% 정도에 올라왔는데 갭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SPG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T-로보틱스가 대장주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 SPG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 어떤 관점에서 드렸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수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검정색 선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설정해 놓기로는 빨간색 상단부에서 매수를 해서 검정색 라인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검정선에 닿아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SPG 같은 경우는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19%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C랩이라는 기업입니다. C랩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기업이죠. AI와 관련돼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시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업인데 오늘 바로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면서 17.95%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C랩도 그렇고요. 방금 전에 보셨었던 SPG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설명드렸다. 어제 제가 소개드렸었다는 것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제가 갑자기 반말을 한 것 같은데 반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랩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소개를 드릴 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 상단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이 수식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되반등이 나왔을 때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SPG랑 C랩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두 종목 모두 15% 이상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보여드렸었던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드림 CIS라는 기업 역시도 지금 시세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더 올라왔었던 모습인데 어제 기준으로 15%, 16%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방송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업에 대한 분석도 전체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으면서도 매매 타점에 대해서 잡아드리는 거죠. 그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고수라인이라고 정했는데 이 고수라인 방송 끝까지 제가 장바구니라든지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고수라인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네, 싱크웨어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크웨어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싱크웨어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도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이 종목 역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때 처음 말씀드리고 싱크웨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17%대의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해 있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이건 전체적으로 어쨌든 거래대금이 와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종목군들을 내가 잘 분석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자금이 들어오는 쪽을 선별해 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앞에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당시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도 말씀드리면서 시세가 더 날 수 있는 기업이다. 지금 당장의 거래량이 많이 붙진 않고 있지만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부,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고수라인입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게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며칠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 상한가로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대 상승률은 26% 정도가 잡혔는데 지금 앞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종목들의 상승률이 3%나 5%가 아닙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독자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사실 5%, 8%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밀려있는 종목을 매매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인데 제가 오늘 앞서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거래 대금이 붙는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드리다시피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타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사실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만 고수라인 하단에 있다든지 고수라인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관심 종목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신호포착이라는 무기를 한 가지씩은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고수라인을 계속해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최대 상승률 26%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만의 매매 비법, 가격 전략까지 함께 얻어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 빨리 53. 이란 뜻이니까요. 얼른 지금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은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장바구니 종목 코너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장바구니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AI를 기반으로 문서 소프트웨어를 개인 맞춤 콘텐츠 서비스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가져와 주신 AI 관련주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AI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신지 얼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의료 AI 관련주라든지 AI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주라든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이 AI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나곤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가고 있었던 그런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한컴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 회사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한컴 소프트, 이제 전자책에서도 우리가 사업 영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한컴 독스 AI라고 해서 사전 등록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달까지 사전 등록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AI 쪽으로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 적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바구니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한글과 컴퓨터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전 8시쯤에 노란톡방에서 이 한글과 컴퓨터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장하고 나서 변동성이 한번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메리트가 있냐면 인공지능 쪽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자회사 중에서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이프케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방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S&T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을 소개드리면서 방산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의 전체적인 매출 구조를 보자면 라이프케어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쪽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방산 쪽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케어링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케어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정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의료 AI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컴 케어링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이 약간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서 헷갈리는데 이 케어링크 같은 경우는 의료 AI 쪽으로 엮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는 뭐 방독면이라든지 방산 쪽에 대한 메리트로 엮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 쪽으로 엮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한글과 오늘 이제 장후반부에 몇몇 대표적이었었던 AI 관련주가 하락을 했죠. 하지만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상승했었던 상승폭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충분히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역시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해서 당부드리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배우고 싶은데 이 고수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공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성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개의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해서 10개의 종목을 매매했을 때 6개, 7개가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그 이상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매매의 타점 자체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수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장에 그렇게까지 부각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제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 급등 나왔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트루엔이라는 기업입니다. 트루엔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고성능 고품질 IP 카메라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AI 기술을 접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카메라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루엔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라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공공 영상 감시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관들이나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뭐 글로벌 탑티어 협력사도 있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가 있는데 이런 여러 단체들과의 매출 협약이 2027년도까지 거의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이 트루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메리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트루엔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수라인이 살짝 애매하게 잡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트루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시장이 아니라 이제 나라에서 흉흉한 일들이 나타나면서 CCTV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이 트루엔이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바로 심텍 보도록 하죠. 심텍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심텍 같은 경우는 PCB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LG이노텍,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이 이제 PCB 시장에서 이제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다. 뭐 새로운 기술을 뽐내면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도 나오던데 이 PCB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판매가 많이 되거나 전자제품 판매가 많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CB 제조업체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모바일 PCB 시장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 2분기 때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해요. 근데 3분기 이후로 지나오면서 3분기, 4분기로 들어가면서 출하량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택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제 메리트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DDR5 모멘텀에 대한 수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거나 DDR5의 사용 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소켓에 맞는 PCB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DDR의 세대가 바뀔 때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메모리 칩을 꽂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꽂는 데 있는 규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규격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 PCB의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택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지가 좀 됐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C랩이라든지 C랩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다가 눌림을 좀 받고 이제 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런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심택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심택, DDR이 바뀔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고수라인과 그 위에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입니다. 빨리 53 기억하기 쉬우시죠? 얼른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 리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얼른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입니다. 바로 종목 설명을 하네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종가를 보니까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시차를 두고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정보보호 산업이라고 해서 27년까지 육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은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모니터랩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을 보자면 국내 웹 보안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EU 쪽에서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가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안 쪽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주가 흐름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장 여러분들께서 좀 공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23년도 상반기 때 AI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로봇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만 보면 AI가 움직이고 있고요. 또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끝나는 테마라든지 업종이 아니라면 테마는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그 테마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정보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이제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보셨었던 트루엔처럼 보호 예수가 이제 아직까지는 한참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물량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 예수 물량이 크게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장된 이후에 23,000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현재 9,000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정보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적어도 뭐 고점까지는 아니어도 그 종가 부근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니터랩 내일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루 정도 이제 시차를 두고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마지막 종목인데요. 바로 MC넥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업체죠.
어제 이제 시장에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움직이면서 관련돼서 움직였었는데 MC넥스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짧게 해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카메라 모듈 기업이라는 건데 지금 카메라 모듈이 원래는 스마트폰 쪽에 대한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면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올라가면 이제 MC넥스 같은 기업들이나 다른 카메라 모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성장하기가 외형 성장이 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제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공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장 부분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보셨었던 것처럼 뭐 심택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게다가 전장에 공급을 하면서 카메라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적자가 나왔었던 기업들이 흑자 전환이 되는 것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카메라 모듈이 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대기아그룹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 3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뭐 법규를 이제 만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던데 레벨 3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레벨 2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한 6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레벨 3에 들어가게 된다면 카메라 모듈이 10개에서 14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MC넥스 같은 경우도 앞서 보셨었던 C랩처럼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이후에 음봉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빨간색 라인 상단에서 매수 접근을 하고 파란색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 그리고 수익이 나게 될 경우에는 검정색 라인에 닿게 되면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MC넥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노란톡방 빨리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여기까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당탕탕.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 얼른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 8253입니다. 얼른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인 매매 타점을 잡아줄 수 있는 도구인 고수라인, 지금 바로 얼른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빨리 53으로 바꾸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자, 고수라인 제가 계속해서 방송 중에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저는 뭐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100%짜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저도 평생 먹고 살 만큼 여유롭게 살고 있겠죠. 하지만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제가 경험상으로는 거의 한 80% 정도는 승률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도 마냥 빨간 선 위에 올라왔다라고 공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화장품이라는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바로 에이블 CNC라고 해서 이것도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근데 두 종목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이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캡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시간 차트는 아닙니다. 제가 어쨌든 캡처하는 구간에 있을 때 지금 이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검정색 라인 하단부에 있죠. 그리고 빨간색 라인 위에 있기는 한데 위에 검정색 라인이 있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빨간 선, 파란 선, 검정 선입니다. 빨간 선, 그리고 파란 선, 그리고 검정 선인데 지금 이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상단부에 검정색 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화장품은 고수라인이라는 그 기법적인 부분에서 매매 타점을 잡는 데에선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보시면 빨간 선 라인 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었던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상단부에 검정색 선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검정색 선이 위에 있거나 이 배열 자체가 이상하면 아예 공략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움직일 때 대부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수라인의 배열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제 10%가 넘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화장품 업종 자체가 어제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말하는 건 순서가 안 맞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시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여기 위로 올라오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런 무슨 필살기 같은 관점이 아니라 이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도구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적어도 50% 이상은 높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동안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하거나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과 이야기했었던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기업입니다. 오늘 급등을 했었던 SPG라든지 C랩 역시도 10% 이상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도 벌써 400분이 넘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께서 들어와 계신데 소통도 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경험상 성공 확률을 80% 이상은 더 높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고수라인 이용해서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입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요. 우리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가 찜한 종목 코너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까요. 얼른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HD 현대로보틱스와 산업용 로봇 제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으로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였죠. 바로 로봇 관련주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로봇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같이 가자 현대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과연 어떤 뜻인지 또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로봇 관련주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어제는 SPG를 준비했었죠. SPG 같은 경우는 로봇을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감속기를 생산하는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PJ전자라는 기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로봇 관련주로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건 아니고 어제부터 이제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업적으로 실제 매출이 로봇 쪽에서 많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이를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많이 하락을 했죠.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큰 업종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8월 달에 반복이 됐었던 이런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PJ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대한 매출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추이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슈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도 공급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현대 로보틱스와 로봇 제어기 공급
계약을 했었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로봇 관련주로 변동성을 어느 정도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게 AI와 로봇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만약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유가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PJ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로봇 관련주로 가지고 나왔지만 AI 쪽에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초음파 진단기를 생산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의료 AI 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PJ전자 같은 경우는 테마를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도 섹터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이 큰 자금이 들어오는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테마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PJ전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처음부터 강조드렸었던 부분은 바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주도 섹터를 공략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투자 자금을 공격적으로 전부 다 넣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비중 조절이라는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PJ전자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라든지 의료 AI 쪽으로 전체적으로 엮일 수 있어가지고 테마로 엮일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인데 만약에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우측 하단부의 차트를 보시면 이 PJ전자 같은 경우도 며칠 전 상승을 통해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 이제 파란색 선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검정색 선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시세가 나올지는 우리가 봐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제 경험상 주도 섹터로 잡히는 종목군들의 거래량이 붙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매매하는 것보다 시장이 좋아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고 내가 분석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한 이후에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되반등 역시도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너무 과한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도 절대 권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비중,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10%든 20%든 어느 정도 일부 비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에서 자금이 몰리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PJ전자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로봇 관련주들이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주 정도는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지금 고수라인 기준으로 손절가도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연우라는 기업입니다. 자, 연우. 많이들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화장품 관련 기업인데 이 연우가 오늘 장중에 한번 쭉 밀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종가 부근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마감이 됐죠. 왜 그러냐면 이 연우 같은 경우는 화장품 기업들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고수라인에 대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각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든 투자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한다라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이 중국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왜 하필 연우냐? 연우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A라는 화장품 회사, B라는 화장품 회사, C라는 D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A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없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죠.
물론 B기업이라든지 C기업이라든지 D기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를 하나 꼭 집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우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A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B 회사, C 회사, D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중국에서 관광객이 들어오게 된다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매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우 같은 경우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에 비해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그 정도 역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연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9월 말에서 10월까지 이제 국경절 연휴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국경절 연휴까지 매출이 들어오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구매를 한다라고 해서 그 매출이 바로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봐야지 어떤 매출이 나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국경절 이슈까지라는 것은 국경절이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테마성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펌텍코리아 대비 상승분이 미비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같은 용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텍코리아랑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에 비해서 연우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연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해 있고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뜬 이후에 눌림 조정 받고서 위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강력하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기업이에요. 특히 AI 쪽에서는 엮였었던 경우가 굉장히 적고 이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는 원래 원격 의료 쪽으로 많이 엮여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의료 AI 쪽으로 어느 정도 엮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라이프 레코드라든지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기록해주고 닥터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쨌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니즈를 채워주기 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비대면 진료 쪽에서도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도 탄력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라이프 시멘틱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또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한 견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은요. 수요일, 목요일에만 나오시니까요. 오늘 꼭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코드 8253, 8253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 저희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한컴독스 AI를 이용해 한글과 컴퓨터만의 AI 기술로 일반적인 문서 작성을 넘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는 AI를 기반으로 문서 소프트웨어를 개인 맞춤 콘텐츠 서비스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우, 화장품 기업들의 턴어라운드와 중국 관광객 급증으로 수혜를 받으며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떤 횡보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HB 테크놀로지, 디스플레이, OLED, LCD,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로 애플 OLED 채택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